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카페에서 봉투를 받는 모습이 CCTV 영상에 잡혔습니다. 정 부의장은 받자마자 돌려줬다고 해명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오송을 세계인이 활동하는 국제도시로 육성해 아시아 최고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년보다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면서 봄의 시작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봄의 전령인 북수초도 예년보다 2주나 일찍 피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지역구의 한 카페에서 봉투를 받는 CCTV 영상을 MBC가 입수했습니다. 정 부회장에게 5차례에 걸쳐 금품을 건넸다는 내용의 메모도 함께 입수했는데 정 부회장 측은 봉투를 받자마자 돌려줬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누군가 흑색 선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한 카페 CCTV 영상입니다. 흰 상의를 입고 검은 모자를 쓴 남성이 뒷주머니에서 꺼낸 흰 봉투를 건네자 다른 남성이 황급히 거절합니다. 하지만 이 남성이 허리를 연신 숙이면서 부탁하자 다른 남성은 마지못해 오른손에 쥔 봉투를 뒷주머니에 넣고 밖으로 나갑니다. 봉투를 건넨 사람은 청주시 상당구의 한 카페 사장, 받은 사람은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 부의장입니다. 지난 2022년 10월 1일 밤 8시 58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카페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한 제보자가 카페 사장이 직접 쓴 거라는 메모와 함께 이 영상을 MBC에 건넸습니다. 노트에 자필로 쓴 메모에는 CCTV가 촬영된 당일 정 부의장이 보좌관과 함께 이 카페에서 100만 원어치 저녁 접대를 받았고 당시 건넨 봉투에는 100만 원이 들어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후원금을 비롯해 보좌관에게 건넨 것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현금 800만 원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카페는 10억 원을 넘게 들여 지난 2021년 4월에 개업했지만 알고 보니 상수원 보호구역이어서 카페를 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이 CCTV가 촬영될 당시에는 이 카페는 주변의 신고로 3차례 단속에 적발돼 더는 영업을 할 수 없던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카페 사장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정 부의장 측에 영업을 다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우택 부의장 측도 CCTV에 촬영된 인물은 정 부의장 본인이 맞다고 했습니다. 이날 정 부의장과 보좌관 등 3명이 카페 사장 일행 5명과 함께 빈 카페에서 소고기와 송이버섯 등을 먹었고 카페 사장이 정 부의장에게 봉투를 건넨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봉투는 내용물을 확인해보지도 않고 카페 사장에게 돌려줬고 대신 9일 뒤인 2022년 10월 10일 공식 후원금으로 300만 원을 받아 회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돌려주고서 그러고 지금 빠져나온 거예요. 나오면서 저한테 얘기하기를 후원금 우리 후원 계좌 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으면은 후원 계좌로 넣어라. 해당 사장의 민원을 해결해주기 위해 정 부의장 비서관이 청주시 담당 부서까지 찾아간 사실도 인정했지만 현행법상 방법이 없어 도와주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된다고 했더니 이렇게부터 뭐 힘이 있는데 뭐 이제 그런 불만스러워 하는 거죠. 또 정 부의장 측은 메모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공식 후원금 외에는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를 갖고 누군가 고의로 유출한 것 같다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 얘기일 뿐이에요. 그게 의도가 뭔지 딱 우리 기자님도 대충 감이 안 오시나요? 취재진은 카페 사장도 만나 입장을 물었지만 자신은 사업하는 사람이며 이번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청주시의회가 도내 지방의회 가운데 가장 먼저 의정활동비를 연간 480만 원 인상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의정비 심의위가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인상 의결한 데 따른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주시가 부담해야 하는 시의원 의정활동비는 연간 2억 160만 원 늘어납니다. 충북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도내 12개 지방의회가 이미 물가 인상 등을 이유로 월정수당을 올렸다며 의정비 추가 인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회 임시회가 오늘 19일부터 29일까지 11일 동안 진행됩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청주시의원 의정활동비를 상한선인 150만 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 일부 개정안을 포함해 22건의 조례안 심의와 5건의 동의안 등 모두 29개의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시의회는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합니다. 오송을 아시아 최고의 중심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밑그림이 공개됐습니다. 이른바 오송 국제도시인데요. 바이오 산업과 X축 교통망을 발판으로 세계인이 활동하는 경제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청주 오송읍은 인구가 연평균 7.13%, 사업체 수는 14.33%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과 국가 X축 교통망을 발판으로 배후 지역까지 인구 10만 도시권이 형성됐는데 앞으로는 세계인이 모여 활동하는 바이오 비즈니스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오송 국제도시의 비전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실시한 연구 용역에서는 2033년까지 1조 2,600억 원이 투입되는 마스터 플랜의 윤곽이 잡혔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 국제기구와 마이스 산업이 활성화한 국제도시, 외국인도 편리한 매력적인 정주 여건, 건강 중심의 서비스 산업, 국내외 우수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비즈니스 허브, 이 같은 5대 전략으로 요약됩니다. 기존 산업 및 교통 중심에서 인구 경제 중심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도시 도약에 모멘텀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와 국립철도박물관, 웰리스형 복합 리조트, 미래형 복합 환승센터, 국제 스포츠 이벤트, 외국인 병원, 약국 등 52개 세부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오송 국제도시의 위상은 국가적으로는 바이오 비즈니스 허브와 동아시아 교류 거점, 충청권에서는 대전의 기초과학, 세종 행정, 오창 방사광 가속기, 천안 첨단 산업과 연계한 연구산업 국제 기능을 모으는 것으로 설정됐습니다. 충청북도의 오송이 대한민국의 중심을 넘어서 세계적인 도시로 웅비하는, 따라서 충청북도가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로 가는 그런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었다. 오송 국제도시의 밑그림을 그린 충청북도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주시, 민간과 기업, 연구기관을 망라한 총괄 체계를 구축해 오송 국제도시의 밑그림을 실행 단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충청북도가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다며 해외여행 전 예방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충청북도는 4주 간격을 두고 2차례 접종하면 97% 이상 감염을 막을 수 있다며 청소년과 성인은 출국 전 4주에서 6주 사이에 2번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생후 6개월에서 1년 미만인 영유아도 최소한 출국 2주 전에 접종해야 면역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홍역 다발 국가로는 인도와 인도네시아, 예멘과 파키스탄, 러시아 등이 꼽힙니다. 예년보다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면서 낮에는 덥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봄의 전령인 복수초도 무려 2주나 먼저 피었습니다.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에 봄의 시작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초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봄 기운이 한 걸음씩 올라오고 있는 증평 좌구산. 언 땅이 녹으면서 황금빛의 작은 꽃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행운과 장수를 뜻하는 이름을 가진 야생화 복수초입니다. 늦은 겨울이나 이른 봄, 눈과 추위 속에서 가장 먼저 꽃을 피우기 때문에 봄의 전령사라 불립니다. 자, 올해 처음 핀 복수초야. 예쁘구나. 그렇지. 그럼 천안에서 사는데 봄의 꽃을 찾다가 어제 인터넷을 보고 좌구산에 봄의 전령인 복수초가 피어 있다고 해서 오늘 꽃을 보러 왔습니다. 보통 2월 말을 전후해 선을 보이던 증평 좌구산의 복수초. 그런데 올해는 무려 2주나 일찍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복수초는 개화 직전 20일간의 기온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데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개화 시기가 빨라진 겁니다. 여기서 6년 동안 지켜봤는데 항상 2월 말에 돼야 폈는데 올해는 유난히 일찍 피고 있는 거예요. 봄의 전령사가 복수초라면
봄을 알리는 나무는 생강나무입니다. 포근한 날씨에 생강나무도 10여일 정도 빨리 꽃봉오리가 맺히는 등 지역 곳곳에서 봄의 시작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 한 달이나 남았는데 성미 급한 개구리들은 벌써부터 산란을 시작했습니다. 2월 말서부터 들렸는데 올해는 날씨가 좀 따뜻해가지고 제가 지난주 당직할 때서부터 개구리 소리가 많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올봄 기온이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청주 지역을 기준으로 봄꽃 개화 시기는 지난해보다 일주일 정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충주의 한 농기계 제조 공장에서 60대 직원이 숨지는 사고가 나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조사 결과 숨진 노동자는 어제 정오쯤 충주시 엄정면의 한 농기계 공장의 지붕에서 낙엽을 치우는 작업을 하다 밟고 있던 채광창이 깨져 4.2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충주지청과 경찰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장은 상시 근로자 43명으로 지난달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충북지역 활동가 3명이 제3국으로 정치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0년 동안 국가정보원과 대한민국 검찰, 법원에 의해 24시간 365일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1심 공판 중단과 함께 제3국으로의 망명을 유엔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3명 가운데 2명에게는 징역 20년을,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충북 동지회 1심 선고는 오는 16일 예정돼 있습니다. 청주 KB스타즈 박지수가 여자 프로농구 사상 최초로 5연속 라운드 MVP에 선정됐습니다. 박지수는 5라운드 5경기에서 평균 29분 57초를 뛰며 23.4점, 리바운드 12.8개, 5.8 어시스트, 블록슛 1.4개로 평균 득점과 리바운드, 공헌도에서 리그 전체 1위를 기록했습니다. 박지수의 MVP 라운드 MVP는 개인 통산 118번째로 이번 시즌 1라운드에서 5라운드까지 MVP를 휩쓸었습니다. 김수현 드라마 아트홀을 중심으로 지역 콘텐츠 제작 활동이 강화됩니다. MBC 충북과 청주 문화재단은 업무 협약을 통해 김수현 드라마 아트홀을 거점으로 드라마와 영상 콘텐츠 생산을 위한 교육과 강연, 정보 교류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청주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김수현 드라마 아트홀은 드라마 한류시대를 연 청주 출신 김수현 작가의 작품 세계를 모은 문학관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